다이어트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먹는 양보다 사용하는 양이 더 크면 돼. 동면준이 그러면 사용하는 양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이 질문이 보통 생기실 거예요. 동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이어트 정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뭐 예를 들면 뭐 간헐적 다이어트라든지 뭐 케톤 다이어트라든지 여러 가지 다이어트들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 가장 정석적인 게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이게 정석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정석을 알면 내가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있어야지 그 다음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지, 요 기본도 모르는 상태에서 응용을 하면 내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지? 색다른 막 서커스가 다름없어요, 진짜. 별의별 막 다이어트 서커스가 막 다 있는데, 아무튼 다이어트 정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 거예요. 일단은 다이어트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먹는 양이랑 사용하는 양이 있죠. 먹는 양이랑 사용하는 양이 있는데 양으로 그려봤어요. 먹는 양이랑 사용하는 양이 있는데 진짜 간단해요. 말 그대로 먹는 양보다 사용하는 양이 더 크면 돼요. 먹는 양보다 사용하는 양이 더 크면 돼. 근데 사람들이 먹는 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분석을 해요. 내가 아침에 얼마큼 먹었는지, 뭐 점심, 저녁, 간식 뭐 이런 것들을 막 다 기록을 해요. 다 기록을 하고, 아 내가 이만큼 먹었구나 그러면서 다 계산을 해요. 그러는데 사용하는 양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항상 먹는 양은 사람들이 되게 잘 구해요. 그래서 얼마큼 쓰세요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몰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먹는 양은 아는데 사용하는 양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는 양이랑 사용하는 양이랑 얘네 둘의 그런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이 둘의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양이랑 사용하는 양이랑 따로 노는 거지. 사용하는 양을 모르다 보니까 먹는 양을 너무 줄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줄여서 먹을 경우에는 체중은 잘 빠지죠. 그와 동시에 근손실도 같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그냥 근육 손실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사용하는 양도 빠르게 감소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양이 감소한다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안 쓰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몸에서 피로를 계속 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에너지 사용하지 마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대사량이 감소를 해요.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거는 먹는 양이랑 사용하는 양이랑 500kcal 정도 차이 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해요. 근데 뭐 체중이 진짜 많이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100kg 이상 나가시는 분들은 보통 뭐 700칼로리도 이제 그 이상 차이 나기는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500kcal를 기준으로 삼아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계속하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용하는 양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양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그 갭차가 400kcal 나죠. 그러면 그만큼 뭐예요? 살이 덜 빠져요. 그리고 이게 계속이 진행이 되면 사용하는 양은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살이 점점 초반에 비해서 안 빠져요. 초반에 비해서 안 빠져.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거는 먹는 양이랑 사용하는 양, 그러니까 사용하는 양이 줄어들죠. 그러면 먹는 양도 같이 줄여요. 그리고 또 줄여. 그러니까 계속 사용하는 양이 같이, 먹는 양도 같이 계속해서 줄여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이 빨간색이 사용하는 양이에요. 그리고 노란색은 먹는 양이에요. 이 파란색 화살표만큼 우리가 살을 빼는 거예요. 그 갭차만큼 사용하는 양이랑 먹는 양이랑 그 갭차만큼 살을 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먹는 양을 그대로 유지하면 살이 점점 안 빠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한테 이제 살이 안 빠져요 라고 하면서 오면 양반이에요. 그럼 양반이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요. 이게 뭐냐면 아까보다 노란색이 훨씬 더 아래 있죠. 그만큼 이게 확 줄여요. 먹는 양을 엄청 줄여. 그러면 처음에는 살이 되게 잘 빠져요. 그러니까 파란색 화살표가 처음에는 길잖아요. 처음엔 살이 잘 빠져. 근데 그만큼 내 몸에서 대사량 감소가 되게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 아까 전보다 훨씬 적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살은 안 빠지고 내 몸은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내가 줄어드는 칼로리에, 그러니까 소비량에 이제 맞춰서 그만큼 먹는 양도 같이 줄여주면 좋아요. 같이 줄여주면 좋아.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게 생기죠? 동면준이 그러면 사용하는 양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이 질문이 보통 생기실 거예요. 이게 사용하는 양은 이게 동면중의 운동도우미 사이트 들어가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설명 영상을
이 사이트 사용하는 영상을 또 따로 올리기도 할 거예요. 따로 올리기도 할 건데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정말 기본적인 거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무게랑 체지방률을 입력을 하면 내가 기초 대사량이 산정이 돼요. 기초 대사량이 산정이 됐다라고 하면 나의 어떤 활동 양식 이렇게 여기서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넣어서 뭐 저장을 해둘 수도 있고 요런 활동 양식 내가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착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몸무게가 70kg라고 해서 다 똑같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당연히 그러니까 근육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기초대사량은 높아져요. 그러니까 내 몸이 더 근육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칼로리를 써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얼마큼 칼로리를 쓰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고 이게 운동도우미의 다이어트 탭을 이제 가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말했죠. 시작 시 보통 칼로리를 500 줄여요. 그리고 보통 매주 50칼로리 정도 줄여주시면 딱 좋아요. 체중이 진짜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75에서 뭐 100 그 정도 하셔도 되는데 칼로리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50 정도로 맞추시면 되고 이거를 해서 딱 시작을 누르면 막 내리다 보니까 동면중님 이거 뭐예요? 29주 차에는 950칼로리? 요거만 먹어요? 아이 동면중님 뭐 잘못 만들었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다이어트는 저는 보통 3달에서 4달 정도면 이제 한 번 유지어트 그러니까 한번 체크 포인트를 찍고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욕심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다이어트를 쭉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치팅데이를 가지면 좋아요. 치팅데이를 가지면 좋아요. 이거 영상 또 따로 있어요. 치팅데이 영상 따로 있어요. 치팅데이를 가지면 다이어트를 했던 게 당연히 뒤로 돌아가요. 진행을 했던 게 다시 돌아가긴 해요. 그러니까 이 치팅데이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치팅데이를 가져주고 다이어트를 계속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안 그러면 대사량이 계속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막 950 이게 말이 돼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줄어든단 말이에요.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치팅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져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유지어트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보시면 이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사실 이 상태인데 본인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원상 복귀를 시키라고 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거예요. 동면준이 다이어트 하는데 이 칼로리만 맞추면 되나요? 답은 지금 여기서 보면 안 바뀌는 수치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단백질 섭취량. 그러니까 보통은 칼로리랑 단백질 섭취량만 그것만 일단 중점으로 보시면 돼요. 중점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까도 말했듯이 칼로리랑 단백질 섭취량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그 외에 그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구성을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뭐 고지방, 고탄수, 뭐 간헐적 다이어트, 뭐 클린푸드 다양한 다이어트를 하셔도 돼요. 다양한 식단을 가지셔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칼로리랑 그 단백질 섭취량 그런 것들이 일단은 걔네들이 1순위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무엇으로 구성을 하느냐 그리고 언제 먹느냐 물론 걔네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걔네들이 안 중요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일단은 1순위는 걔네들이고 그 다음에 제발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제가 칼로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칼로리랑 단백질 섭취량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쁘게 구성을 했어. 근데 보니까 뭐지? 몸뚱아리가 없어. 이게 뭐예요? 라고 하니까 간헐적 단식이래. 간헐적 단식을 막 되게 이상하게 하는 거야. 말도 안 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먹어야 되는 영양소가 있는데 그거를 다 채우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맘대로 먹는 자기 맘대로 그냥 간헐적 단식 한마디로 그 시간에 초점을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시간이 중요한 건 맞아요. 간헐적 단식에. 근데 시간 외에 그 외에는 다 무시하는 거야. 이러는 형태도 있고 또 이제 어떤 형태가 있냐면 케톤 다이어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칼로리랑 단백질 섭취량을 구성을 하면서 잘 갖추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얼굴만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녀. 탄수화물 적게 해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이렇게 오시는데 이것도 혼내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뭐야? 응? 뭐 다리만 둥둥둥둥둥둥 해서 와. 야, 이거 뭐예요? 하니까 프루테리온이래. 동면중님 과일만 먹으면 안 돼요? 이게 뒷목 잡고 쓰러져요 진짜. 뒷목 잡고 쓰러져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떤 다이어트를 하던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먹는 양과 그다음 단백질 섭취량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고지방 다이어트, 뭐 클린 푸드, 그 다음에 뭐 간헐적 다이어트, 그 다음에 케톤 다이어트도 물론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또 나중에 한번 그냥 훑어가는 식으로 한번 쫙 다룰 거거든요. 훑어가는 식으로 한번 쫙 다룰 건데 웬만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세요. 현실성 있는 거라세요. 간헐적 단식이나 이제 케톤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생활, 그러니까 식문화랑 너무 동떨어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분명히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은 있는데 이런 거는 제가 또 나중에 한번 쫙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오늘은 정석적인 걸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사용하는 양도 알았어. 그리고 먹는 양도 알았어. 그런데 내 몸에 대사량이 줄어들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엄청 줄어들어 있는 사람들, 아까 전에 제가 그래프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잘못된 다이어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반복을 하면서 내 근육량도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대사량도 많이 줄어서 다이어트를 잘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신 분들이 동현중이 하는 말대로 이제 그러면 내가 쓰는 양만큼 먹어야겠다 하면서 내가 쓰는 양을 계산을 해서 먹는 양을 확 늘려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왜냐하면 사용하는 양이 먹는 양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양을 늘리되 사용하는 양도 같이 이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늘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늘려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동면중의 운동도우미의 유지어트라는 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간단을 누르세요. 간단을 누르세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저렇게 대사량이 많이 줄어든 분들 있죠. 내가 지금 먹어야 되는 양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이야. 근데 내가 대사량이 지금 이만큼까지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갭이 이만큼 차이 나요. 이만큼 차이 나서 그러면 이걸 확 높여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단계별로 높여준다라는 건데, 그거를 계산을 할 때 그 수치만큼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활동 칼로리 마이너스 형 칼로리라고 지금 적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여기서 활동 관리에서 내 활동 칼로리를 구해봐요. 그리고 내가 먹는 칼로리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얼마큼 먹고 있는지, 그만큼 그 갭 차이만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1500kcal 차이가 난다라고 해서 넣어주시면 내가 이게 단계별로 몇 주만큼 먹어야 되는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복구 속도, 동면중에 그럼 이 복구 속도는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빠르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내가 활동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하면 빠르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먹는 양을 늘려주면 내가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나의 피로 회복이라든지, 그러니까 나의 그런 컨디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분들은 빠르게라고 설정하셔도 돼요. 그러면 천천히는 무엇이냐? 이게 습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무기력함이 습관화가 돼버린 거야. 그게 내 몸에 배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중교통이라든지 뭐 이동할 때 무조건 엘리베이터야. 무조건 엘리베이터고, 내가 어디 뭐 이동을 할 때 꼼짝 안 해. 사무실에서 움직일 때도 이렇게 네. 김대리 이거 복사해줘. 네. 여기요. 그냥 움직이지를 않아. 움직이지를. 계단 그런 게 어딨어. 무조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조건. 그냥 뭐 이동할 때도 그냥 슝 그냥. 그러니까 내 몸이 움직이는 거라든지 활동을 적게 하는 거에 내 몸이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고, 그게 너무 당연시 되어버린 거야. 너무 당연시 되어버린 거야. 계단 그런 걸 어떻게 해? 응? 어떻게 타? 10분 거리, 걸어서 10분 거리, 그건 무조건 택시 타야지. 무조건 택시 타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천천히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천천히 늘려주면서 나의 근육량과 이제 생활 습관,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해주시면 좋죠. 오늘 이제 다이어트 정석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더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요. 예를 들면 뭐 케톤 다이어트가 좋냐, 뭐 간헐적 다이어트가 좋냐, 뭐 고탄수 다이어트, 뭐 여러 가지 뭐 특별한 다이어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칼로리를 점점 줄여나가는 그런 정석적인 다이어트, 이제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변화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칼로리를 구성을 할 때 지방을 좀 더 많이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탄수화물을 좀 더 많이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간헐적 단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나중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일단은 기본을 알고 그 다음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했고, 앞으로 이제 뭐 다이어트라든지 뭐 근육 증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너무 기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별의별 특이한 다이어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동면중의 운동 도우미는 요거는 조금 더 뭐 다양한 기능들이 더 있어요. 뭐 제품 추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체중 추적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체중을 매일 입력을 하세요. 매일 입력을 하면 내가 어떠한 추세로 체중이 줄어드는지 그렇게 이제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체중이 확 줄었다라고 해서 와, 나 체중 진짜 갑자기 줄었어, 야 역시 나는 다이어트 천재야 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주식이랑 좀 똑같은데, 이렇게 확 떨어졌으면 보통 횡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체중 변화가 없이 그냥 쭉 가요. 쭉 가. 여기 지금 그러잖아요. 여기 요 부분 좀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중이 유지가 됐을 때 어떻게 돼요? 또 마음이 급해져요. 그랬을 때 갑자기 칼로리를 더 줄인다든지 운동을 무리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체중을 매일 기록을 하면서 아, 내가 지금 체중 변화가 어떻게 돼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뭐 체중 증가 폭이 너무 더디다 라고 하면 이제 칼로리를 조금 더 줄여도 되고, 내가 체중이 너무 빠르게 감소한다 그러면 그것도 안 좋거든요. 너무 빠르게 감소한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칼로리 섭취량을 조금 더 늘려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뽕빠.